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이 들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것이 짜증나고 화가 날 때가 있죠. 이것이 단순히 기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차원의 의식 상태와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진화와 감정의 질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높은 의식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자비심과 연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식 수준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보겠습니다. 의식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관점의 차원을 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생존 중심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분하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공포, 분노, 욕망 같은 원초적 감정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아 중심의 의식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적 성취, 인정받고 싶은 욕구, 경쟁 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죠. 더 발전하면 집단 중심의 의식이 나타납니다. 가족, 공동체,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그들의 구분은 뚜렷합니다. 그리고 통합적 의식 단계에 이르면 다양한 관점을 포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복잡한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월적 의식에서는 모든 존재의 근본적 연결성을 체험합니다. 나와 너, 주체와 객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우주적 차원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의식 수준과 함께 진화합니다.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주로 생존과 관련된 감정들이 지배적입니다. 두려움은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의식 수준이 낮을 때는 이 두려움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적이 됩니다. 분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계를 지키고 부당함에 맞서는 건강한 기능이 있지만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욕망과 집착도 낮은 의식 수준의 특징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현재 순간의 평화를 놓치게 됩니다. 반면 의식 수준이 올라갈수록 감정의 질도 변화합니다. 수용과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기쁨과 평화로운 상태가 자연스러워집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평안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최고 수준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의 상태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서 존재 자체의 본질적 상태가 됩니다. 자비심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심을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심은 훨씬 깊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비심의 첫 번째 특징은 판단하지 않음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황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고통이나 필요를 먼저 봅니다. 두 번째는 조건 없는 수용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주겠다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이미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와 결합된 행동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으로 도움이 될지 지혜롭게 판단하여 행동합니다. 자비심은 의식 수준이 일정 단계 이상 올라가야 자연스럽게 발현됩니다. 왜냐하면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자기 자신도 충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기는 어렵죠. 반대로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비심은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억지로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연민은 자비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연민은 다른 존재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느끼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민과 공감의 차이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어서 때로는 자신도 그 고통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반면 연민은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깊은 바다처럼
표면에는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의학적 이유로 공감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런 분들도 인지적 공감, 즉 논리적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의식 수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낮은 의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에만 매몰된 의식 단계에서는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거나 심지어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아 중심적 의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해석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옳은데 왜 저렇게 반응하지? 라며 다른 사람의 다른 관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거나 이용하려 합니다. 이들에게 다른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도구일 뿐 독립적인 감정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세상이 나에게 불공평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하나?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상처와 분노가 모든 것을 가려버립니다. 진정한 연민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도 온전히 마주하기 어렵습니다. 연민은 또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고통을 덜어주거나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게 됩니다. 높은 의식 수준에서 발현되는 연민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모든 생명체, 심지어 지구 전체에 대한 연민으로 확장됩니다. 환경 문제나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이런 확장된 연민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식 수준을 높여 자비심과 연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의식 성장 방법. 첫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 패턴이 반복되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판단 중단하기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춰보세요. 대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중립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세 번째는 내면의 저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피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잠시 그대로 머물며 경험해 보세요. 이것이 수용의 연습입니다. 공감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분들은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공감이 어렵다면 인지적 공감을 발달시켜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떤 기분일까? 를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이 감정의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죠. 규칙 기반의 친절을 실천해보세요. 누군가 울고 있으면 티슈를 건네준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같은 구체적인 행동 규칙을 만들어 실행해보세요. 자신만의 가치 시스템을 명확히 하세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고통받는 존재를 돕는 것은 옳은 일이다.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 연습입니다. 매일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키워보세요. 감사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상승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상이나 조용한 시간 갖기입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내면의 평화를 경험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봉사나 도움의 행위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의 부족이 의식 수준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의학적 이유가 아닌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것은 의식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낮은 의식 수준에 있던 사람도 적절한 자극과 경험을 통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큰 삶의 사건이나 깊은 성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자부하면서도 실제로는 편견과 판단으로 가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해서는 냉혹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죠. 진정한 자비심과 연민은 타고난 공감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의식을 성장시키려는 진정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감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자신의 공감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보다 더 깊은 자비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론을 알았다면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비부터 시작하세요.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읽어보려고 노력하세요. 화를 내는 사람도 실제로는 상처받았거나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식 수준의 한계로 인해 공감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감정을 읽기 어렵다면 직접 물어보세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 큰 도움이 됩니다. 표정이나 몸짓 언어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찡그린 얼굴, 웅크린 자세, 빠른 말투 등은 불편함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있어주기, 화난 사람에게는 충분한 공간 주기,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기뻐해주기 등의 기본 원칙을 정해두세요. 특히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대방은 지금 어떤 기분일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를 자주 묻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뉴스를 볼 때도 단순히 판단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 생긴 배경에는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욱 인내와 이해를 보여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비롭기가 때로는 가장 어렵지만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완벽을 요구하지 마세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의식 수준과 자비심, 연민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변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식의 진화는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성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비심과 연민은 억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수준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 저절로 꽃 피우는 마음의 향기와 같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자신에게 더 친절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현재 순간을 더 깊이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주변의 세상도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